만약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만 따라 하신다면 단 일주일 만에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10년 넘게 잠 못 이루던 환자가 3주 만에 새벽까지 푹 잤고 매일 새벽 3시에 깨던 어르신이 이제는 아침까지 단잠을 주무십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런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까요? 왜 수면제만 처방할까요? 저는 지난 45년간 수면 의학을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진료실에서만 알려주던 비밀을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은 이미 수많은 불면증 정보를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제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서경수입니다. 45년간 수면 의학에 몸담아 온 의사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농담 삼아 잠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의 밤을 함께 걸어왔고 제 자신의 불면증과도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면 전문의인 저도 불면증을 겪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밤샘 당직을 서며 잠은 줄여도 된다는 오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을 넘기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정신이 흐릿했고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집중력이 흐트러졌습니다.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실수가 늘어났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 더 오래 깨어 있으려 애썼지만 오히려 잘 잔 날이 실수를 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잠은 사치가 아니라 다음 날의 안정과 품위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것을요. 그 순간부터 저는 환자들에게 권하던 방법을 제 삶에 하나씩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실 온도를 18도로 낮췄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발을 데웠습니다. 조명을 서서히 어둡게 했습니다. 걱정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침실 밖에 두었습니다. 단 2주 만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다시 맑아졌고 낮에 판단력이 돌아왔습니다.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겪은 이 변화를 수많은 환자들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요. 지난 45년간 저는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매일 밤 새벽 3시에 깨는 70대 어르신, 콧거리가 너무 심해 아내와 따로 자는 50대 남성, 생각이 너무 많아 잠들 수 없는 30대 직장인,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60대 여성.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복잡한 의학 용어나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밤 지금 당장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순서입니다. 5가지 기둥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환경, 스트레스, 영양, 자세, 그리고 빛. 이 5가지만 차근차근 맞추면 단 10일 안에 밤의 질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작은 한 가지를 꾸준히 지키는 것이 100가지를 며칠만 하는 것보다 1000배 강력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잠은 언제 시작될까요? 정답은 체온이 내려갈 때입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0.5도만 내려가도 이제 잠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침실은 포근한 온실이 아니라 선선한 동굴에 가까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이불을 덮으면 포근하지만 이불을 벗으면 살짝 서늘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창문을 잠깐 열어 실내 공기를 환기하세요.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하신다면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벽이나 천장을 향하게 하세요. 왜일까요? 바람이 피부에 직접 닿으면 우리 몸의 근육이 오히려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습도도 중요합니다. 40%에서 60% 사이를 유지하세요. 너무 건조하면 코와 목이 말라 자주 깨게 되고 너무 습하면 끈적함 때문에 체온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가습기나 제습기를 사용하신다면 필터 청결이 핵심입니다. 더러운 필터는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침구와 잠옷도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통기성이 좋은 면이나 린넨 소재를 권합니다. 땀이 쉽게 마르는 커버를 선택하세요. 이불은 두꺼운 것 하나보다 가벼운 것을 여러 겹 준비하세요. 더우면 한 겹씩 걷어낼 수 있으니까요. 잠옷은 몸을 조이지 않는 여유로운 형태가 좋습니다. 발이 늘 차가운 분은 얇은 수면 양말을 신으면 입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발에 열이 많은 분은 맨발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 10분가량 냉감 매트나 쿨젤, 베개를 사용해 내부 열을 내리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잠이 들고 나서는 한기를 막기 위해 치워두어야 합니다. 족욕이나 미지근한 샤워 역시 훌륭한 도구입니다. 잠들기 60분에서 90분 전에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발을 데우면 말초 혈관이 넓어지고 식는 과정에서 내부 체온이 부드럽게 내려가며 졸음 신호가 켜집니다. 이 단순한 절차만으로도 입면 시간은 짧아지고 깊은 잠으로 내려가는 길이 편안해집니다. 지금 댓글에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침대에서, 소파에서, 사무실에서 궁금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낮 동안 우리를 각성시키던 호르몬의 박자는 저녁 무렵 잦아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화면과 뉴스가 늦은 시간까지 우리를 자극할수록 그 박자는 밤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브레이크를 만드세요. 첫 번째 브레이크는 호흡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해보시겠어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하나, 둘, 셋, 넷을 세세요. 잠깐 멈추세요. 하나, 둘. 이제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을 10번 반복하세요. 숨을 내쉴 때 어깨가 아래로 내려가고 가슴에 큰 근육이 풀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두 번째 브레이크는 전신 이완입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합니다. 발가락에 5초간 힘을 주세요. 그리고 10초간 풀어주세요. 종아리로 올라갑니다. 5초 힘주고 10초 풀어줍니다. 허벅지, 엉덩이, 배, 가슴, 어깨, 팔, 손, 목, 턱, 눈, 이마 순서로 반복합니다. 각 부위가 침대에 한 겹씩 더 깊이 가라앉는 느낌을 따라가다 보면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아, 지금은 쉬어도 안전하구나. 세 번째 브레이크는 걱정 노트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작은 종이를 준비하세요. 걱정 3가지를 적습니다. 해야 할 일 3가지를 적습니다. 각 항목 옆에 내일 몇 시에 어떻게 처리할지 간단히 적어두세요. 종이에 적힌 글씨는 뇌에게 보관증을 건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려놓아도 돼. 내일 다시 꺼낼 수 있으니까. 이 안심이 밤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술과 카페인, 그리고 늦은 저녁에 격한 운동은 밤의 브레이크를 망가뜨립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끊으세요. 술 한 잔이 잠을 부른다는 믿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술은 잠들기는 쉽게 만들지만 잠의 구조를 흐트러뜨려 아침의 개운함을 빼앗아 갑니다. 늦은 저녁에 격한 운동 역시 체온과 각성을 높여 입면을 미룹니다. 대신 천천히 걷기 15분, 가벼운 스트레칭, 짧은 명상이나 기도를 권합니다. 단순하고 부드러운 활동이 밤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기둥은 영양과 타이밍입니다.
잠을 부르는 호르몬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은 우리가 먹은 것에서 재료를 얻습니다. 하지만 얼마나보다 언제와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 소량의 가벼운 간식이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을 아주 조금, 반 개의 바나나와 한 숟가락의 요거트, 통곡물 크래커 2장에서 3장에 작은 치즈 한 조각,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한 줌, 한국식으로는 현미죽 작은 그릇이나 두유 한 컵에 들깨가루를 약간 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밤에 과식은 피하십시오. 맵고 기름진 야식, 늦은 카페인, 당분이 많은 음료는 소화기관과 뇌를 동시에 각성시켜 잠을 밀어냅니다. 낮 동안에는 녹색 채소, 콩류, 멸치와 두부, 견과류처럼 이완을 돕는 영양소를 골고루 드세요. 수면은 밤에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낮에 식탁에서 이미 절반이 준비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의 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둥은 자세와 베개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3분의 1을 누워서 보냅니다. 그 누움의 모양이 1년, 10년, 20년 쌓이면 몸의 모양이 바뀝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목과 어깨에 힘을 풀으세요. 무릎 아래에 얇은 쿠션을 넣어 허리의 곡선을 지켜주세요. 옆으로 누울 때는 무릎 사이에 얇은 베개를 끼워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합니다. 엎드려 자는 습관은 목을 한쪽으로 비틀고 허리에 과도한 압력을 주므로 가능하면 피하세요. 베개는 높아도 낮아도 곤란합니다. 누웠을 때 목 뒤가 공중에 뜨지 않고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높이가 좋습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어깨 두께를 감안해 머리와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세요. 지나치게 푹신하면 머리가 푹 꺼지고 지나치게 단단하면 귀와 어깨가 압박됩니다. 수건을 얇게 말아 목 뒤 곡선에 살짝 받치는 요령은 누구에게나 유용합니다. 통증이 있는 분들은 베개의 높이와 자세를 조금씩 바꿔보면서 편안한 포지션을 찾으세요. 위산 역류가 있다면 상체를 살짝 올리고 어깨 통증이 있으면 아픈 쪽 반대편으로 누워 겨드랑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 압박을 줄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기둥은 빛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빛의 흐름을 읽고 낮과 밤을 구분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를 제대로 맞추는 것이 숙면의 비밀입니다. 아침에는 커튼을 활짝 열어 10분에서 20분간 밝은 빛을 맞으세요. 흐린 날에도 실외의 밝기는 실내보다 훨씬 높습니다. 바깥에 나가기 어렵다면 창가에 서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반대로 빛을 낮춥니다. 해가 진 후부터 집안 조명을 한 단계씩 줄이고 잠들기 전 1시간에서 2시간은 특히 어둡게 유지하세요. 화면의 빛은 가능한 멀리하고 내용이 자극적인 영상은 내일로 미루세요. 이 간단한 빛의 습관만으로도 생체 리듬은 놀라울 만큼 빨리 바로잡힙니다. 댓글에 지금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실 방법 하나를 적어주시면 제가 직접 응원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원리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오늘 밤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90분 루틴이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잠들기 90분 전 미지근한 샤워 또는 족욕으로 몸을 녹입니다. 잠들기 60분 전 집안 조명을 낮추고 화면을 멀리합니다. 잠들기 45분 전 목, 어깨, 허리, 종아리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잠들기 30분 전 호흡을 10번 반복하고 걱정 노트를 씁니다. 잠들기 15분 전 침실의 온도, 습도, 베개, 이불을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누웠을 때는 오늘 잘한 일을 한 가지 떠올려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규칙은 단순하고 효과는 분명합니다. 이 루틴을 일주일만 지켜도 밤의 질감이 달라집니다. 밤중에 깨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고 난 후의 대응입니다. 첫째, 시계를 보지 마세요. 숫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급해지고 그 급함이 각성의 연료가 됩니다. 둘째, 숨을 길게 내쉬며 몸의 무게를 침대에 맡기세요. 셋째, 15분이 지나도 다시 잠이 오지 않으면 조용히 일어나세요.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책을 몇 장 넘기거나 차분한 음악을 들으세요. 졸음이 오면 그때 침대로 돌아오세요. 침대 위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습관은 밤의 선을 넘어 낮의 자극을 불러오는 셈이니 절대 삼가세요. 낮잠은 10분에서 20분 내로 짧게, 늦은 오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는 잠과 휴식이라는 연결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야간 소변, 즉 야뇨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에 화장실이 잦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이후 과도한 수분 섭취와 카페인은 줄이고 잠들기 직전 화장실에 다녀오는 습관을 들이세요. 화장실까지의 동선에는 낮고 따뜻한 색깔의 야간등을 설치해 넘어짐을 예방하세요. 배뇨량이 너무 적거나 통증, 혈뇨가 있다면 반드시 비뇨기과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참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증상으로 속이 쓰리거나 기침이 밤에 심해지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엔 저녁 과식을 피하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베개를 조금 높게 하거나 상체가 살짝 올라오도록 하여 역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 심한 콧골이, 아침 두통, 낮 동안의 과도한 졸림이 지속된다면 수면 무호흡이 의심되므로 검사를 권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생활 습관 교정과 병행할 때 가장 빠른 변화를 보입니다. 이제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바꾸었지만 흐름은 모두 사실입니다. 78세 한 어르신은 매일 새벽 3시면 눈이 떴습니다. 낮에는 졸리고 기억이 깜빡깜빡했습니다. 그분은 침실 온도를 약간 낮추고 습도를 50% 안팎으로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조명을 한 단계씩 낮췄고 휴대전화를 거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잠들기 전 몇 줄의 걱정 노트를 쓰며 내일 다룰 일을 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잠드는 시간은 짧아졌고 깨어나는 횟수는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깼다가 다시 잠드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또 다른 분, 59세 신사분은 콧골이가 심하고 아침마다 머리가 띵했습니다. 옆으로 눕는 습관을 만들고 베개의 높이를 조정했습니다. 저녁에 술잔을 줄였고 화면을 침실 밖으로 보냈습니다. 검사로 수면 무호흡을 확인해 치료했고 몇 주 후 아침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56세 한 분은 누우면 생각이 더 또렷해져 잠이 멀어졌습니다. 그분은 호흡과 전신 이완을 꾸준히 연습했고 걱정 노트를 쓰며 지금은 쉬고 내일 다룬다는 원칙을 익혔습니다. 3주 만에 입면 시간은 눈에 띄게 짧아졌고 아침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읽으며 따라할 수 있는 바디 스캔을 안내하겠습니다. 편한 자세로 누워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발끝을 조용히 느껴봅니다. 발등과 발바닥, 발가락 사이의 작은 감각까지. 억지로 느끼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립니다. 종아리로 시선을 옮깁니다. 오늘 걸었던 걸음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근육이 조금 뻐근할 수도 있습니다. 숨을 한번 길게 내쉬고 종아리의 무게를 침대에 조금 더 맡깁니다. 허벅지로 올라갑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었다면 허벅지 안쪽이나 뒤쪽이 긴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숨을 내쉬며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엉덩이와 골반, 허리의 느낌을 확인합니다. 허리가 침대에 조금 더 가라앉는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조용히 느끼며 숨이 들어올 때 배가 부드럽게 올라오고 나갈 때 조용히 내려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가슴은 자연스럽게 열리고 닫힙니다. 어깨는 그동안 많은 것을 올려놓고 버텨왔을지 모릅니다. 숨을 길게 내쉬며 어깨의 무게를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팔과 손,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시선을 옮기며
그 작은 관절들이 쉬도록 허락합니다. 목과 턱을 느끼고 이가 꽉 물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입술을 부드럽게 풀고 혀를 입안에서 가볍게 내려놓습니다. 볼과 눈꺼풀, 눈가와 이마의 작은 근육까지 아주 작은 힘이 남아있다면 그 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상상해 봅니다. 이마가 매끈해지고 눈가가 편안해지면 천천히 숨을 한 번 더 길게 내쉽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이 복잡해질 때는 짧은 상상을 해봅니다. 어스름 저녁의 산책로를 떠올립니다. 길은 부드럽고 나뭇잎은 바람에 조용히 흔들립니다. 물가에 다다르면 얕은 물결이 돌에 부딪혀 낮게 속삭입니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찾아온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발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한 걸음마다 어깨에 힘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멀리 집에 불빛이 켜집니다. 길 끝에서 뒤돌아보면 오늘 하루가 누군가의 손에 받쳐져 안전하게 내려왔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집의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갑니다. 신발을 벗고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침실로 들어와 이불을 걷습니다. 시트의 감촉이 부드럽고 베개는 익숙한 온기입니다. 등을 대고 누우면 공기의 온도는 적당하고 조명은 편안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마음이 조용히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오늘의 소음은 멀어지고 몸은 점점 더 무게를 침대에 맡깁니다. 이제 아침에 첫 단추도 만들겠습니다.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눈이 떠지면 커튼을 열어 10분에서 20분 빛을 맞습니다. 날씨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밝기는 몸 시계의 충분한 신호입니다. 물 한 컵을 마시고 목과 어깨를 천천히 풀며 집안을 5분만 걸어보세요. 그 다음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 3가지를 작은 종이에 적습니다. 그 3가지만 해도 충분한 하루입니다. 규칙적인 기상시간이 먼저이고 취침시간은 서서히 따라옵니다. 몸시계는 일어나기에서 시작해 잠들기로 완성됩니다. 이제 일주일 계획을 함께 세워보죠. 첫째 날, 침실 환경을 점검합니다. 온도와 습도, 차광과 소음을 조정하세요. 둘째 날, 아침 빛과 저녁 디밍 루틴을 고정합니다. 셋째 날, 밤에 가벼운 간식을 시험해 본 뒤 몸이 편안한 조합 하나를 고릅니다. 넷째 날, 호흡과 전신 이완을 자동화합니다. 다섯째 날, 베개와 자세를 다시 확인하고 수건 롤을 테스트합니다. 여섯째 날, 걱정 노트와 내일 일정 3가지로 마음을 비웁니다. 일곱째 날,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효과가 컸던 3가지를 필수 루틴으로 남깁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날 다시 하면 됩니다. 습관은 완벽보다 지속을 좋아합니다. 3주 통합 계획도 제안합니다. 1주차는 환경 주간입니다. 선선함과 어둠, 고요와 규칙을 목표로 삼고 취침 기상 시간과 야간 각성 횟수, 낮 졸림 정도를 간단히 기록하세요. 2주차는 영양 리듬 주간입니다. 밤 간식을 고정하고 주말을 포함해 기상 시간을 30분 이내로 유지합니다. 점심 직후 15분 산책을 더하세요. 3주차는 스트레스 자세 주간입니다. 호흡과 이완을 매일 이어가고 통증이 있는 부위는 베개의 높이나 자세를 조금씩 바꿔 부담을 줄입니다. 콧골이, 무호흡이 의심되면 미루지 말고 검사를 예약하세요.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건 현명함입니다. 오해도 바로 잡겠습니다. 나이 들면 다 못 잔다? 영향은 있지만 환경과 리듬을 바로 잡으면 충분히 나아집니다. 술 한 잔이 수면에 좋다? 잠들기는 쉬워도 잠의 질은 나빠집니다. 낮잠은 해롭다? 20분 이내 짧은 낮잠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길어지면 밤잠을 해칩니다. 침대에서 TV를 봐야 잠이 온다? 잠시 위안이 될 수 있으나 침대와 각성의 연결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잠을 멀어지게 합니다. 이제 제 개인 고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55세가 되어서야 잠을 성취가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반드시 몇 시간 자야 한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조명을 낮추고
숨을 길게 내쉬고 몸을 편한 모양으로 놓아두는 그 과정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은 더 자주, 더 깊이, 더 따뜻하게 제 곁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고르세요. 디밍 루틴이든 미지근한 조격이든 호흡 10번이든 걱정 노트 3줄이든 작아도 좋습니다. 작은 한 가지를 꾸준히 지키면 몸은 금방 배웁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밤이 덜 두렵고 3주가 지나면 아침 표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 대본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잠중 숨이 자주 멈추는 느낌, 심한 콧골이, 아침 두통, 낮에 과도한 졸림이 있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으세요. 약물 조정이 필요할 때도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끝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할 방법 한 가지를 꼭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이 또 다른 누군가의 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진료실에서, 그리고 다음 영상의 첫 문장 앞에서 여러분의 숙면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조명을 조금 더 낮추고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내쉬세요. 좋은 밤 되세요.